20살 시연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바닥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처럼 착하게 살아. 그 옆에는 민준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눈을 꼭 감은 채로 시연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엄마를 죽였다는 걸.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살 시연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엄마가 평생 숨겨온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기까지 단 이틀간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틀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아침 시연의 통장 잔액은 4,300원이었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2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비로는 민준이 급식비도 빠듯했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시연은 아직 엄마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그냥 내려놓곤 했습니다. 아직 엄마 냄새가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면 불 꺼진 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기 싫어서라는 걸 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연도 혼자 있는 게 무서웠으니까요. 그날 시연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시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었습니다. 옷가지를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끼던 낡은 가디건, 늘 입고 다니시던 낡은 점퍼, 오래되어 색이 바랜 민준이 어릴 적 그림들. 시연은 그림 한 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7살 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최고. 시연의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멋쩍은 얼굴로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준호가 극적였습니다. 사장님한테 들었어. 오늘 알바 쉰다고 했거든. 그냥 오고 싶기도 했고. 시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준호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시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나도 할게. 둘이 나란히 엄마 짐을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시연은 더 다행이었습니다. 위로의 말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때로는 더 따뜻하니까요. 낡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늘 들고 다니시던 가방이었습니다.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 딱딱한 게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반지였습니다. 시연은 그 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손에서 빼지 않으셨던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넣어두신 거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가방 안에 있는 거지? 시연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하게 주변을 살피던 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연은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예민해지신 거라고.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래서 반지를 가방 안에 숨겨뒀던 거였습니다. 안쪽을 더 살펴봤습니다. 반지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연은 처음 보는 글씨였습니다. 세라나 아버지가. 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이름이 세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니? 엄마는 평생 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뭐야 이게?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가방 안쪽을 더 살펴봤습니다. 깊숙한 곳에 낡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보내는 사람 오재국. 시연은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들어온 돈이 그 달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매달 입금되면 며칠 안에 전부 같은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재국이었습니다. 보내는 사람도 오재국, 받는 사람도 오재국. 같은 사람이 보냈다가 같은 사람이 다시 가져간 거였습니다. 잔액은 언제나 0원이었습니다. 준호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근데 왜 잔액이 0원이야?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 이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엄마가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는지, 시연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통장 안쪽에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반으로 접힌 쪽지였습니다. 펼쳤습니다. 엄마 글씨였습니다. 시연아, 이 USB는 미끼야. 진짜는 따로 있어. 엄마 낡은 성경책 맨 뒤 속지 안에 있어. 오래전 녹음을 작년에 옮겨뒀어. 찾아봐. 그리고 반지 기억해. 세라나 아버지가. 그 반지가 나중에 증거가 될 거야. 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누군가 이걸 빼앗으러 올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던 거야. 준호가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성경책이 어디 있어? 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방 책상 서랍이야. 둘이 엄마 방으로 뛰었습니다. 낡은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맨 뒤 속지를 열었습니다. 작은 USB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시연이 그것을 떼어냈습니다. 엄마, 이걸 여기 숨겨두셨구나. 준호가 시연 손을 잡았습니다. 통장에 이름 있었잖아. 오재국. 그 사람 찾아야 해. 시연이 통장 뒷장을 넘겼습니다. 낡은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재국. 이름 아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눌러 쓴 번호였습니다. 잉크가 번질 만큼 꾹꾹 눌러 쓴 번호였습니다. 시연이 그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해봐.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잖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넣어뒀잖아. 이유가 있을 거야. 시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이걸 가방 안에 넣어뒀다는 건 언젠가 누군가 꺼내보길 바랐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연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또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오재국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그 녹음 파일을 가져오지 않으면 한민준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준호가 문자를 보더니 굳어버렸습니다. 시연아. 시연이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시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늘 그랬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순간이 있다고. 그때는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고. 지금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타임리밋까지 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연은 명함을 손에 쥐고 준호와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제국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시연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무 말 없이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꼭 찾아.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나도 있잖아. 시연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하늘까지 닿을 것 같은 높이였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정장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방문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시연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분을 만나러 왔어요. 남자가 명함을 받아들다가 굳어버렸습니다. 뒷면에 직접 손으로 쓴 번호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직통 번호였습니다. 남자가 뒤로 물러서며 귀에 손을 댔습니다. 30초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카락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로비를 훑다가 시연에게서 멈췄습니다. 노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렸습니다. 세란이 딸이구나.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아세요? 노인의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많이 컸구나. 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눈물이 차오르는지. 준호가 시연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시연아 괜찮아?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 옆에 서 있던 정장 남자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말씀 나누시죠. 시연이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시연의 가방끈을 살짝 스쳤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부딪힌 줄 알았습니다. 시연은 몰랐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걸. 로비 한쪽에서 정장 남자 하나가 조용히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 가져왔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예상대로군. 비서실장 김도식이었습니다. 검은 차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노인이 시연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 한쪽 벽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엄마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편지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내는 곳은 전부 달랐습니다. 받는 사람은 전부 같았습니다. 오세란. 시연의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노인이 시연 옆에 다가와 섰습니다. 20년 동안 저기 걸어뒀어.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편지도 20년 동안 보냈어. 한 번도 답장이 오지 않았지만.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제국이야. 노인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세란이 아버지. 시연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살아있는 외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시연의 눈에 벽시계가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시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연이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시연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지금 급한 게 먼저야. 그 USB 엄마가 남긴 거 맞지? 시연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없었습니다. USB가 없었습니다. 시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지? 준호가 가방을 함께 뒤졌습니다. 없어, 시연아, 없어. 그 순간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져간 거다. 로비에서 누군가 가져간 거야. 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시연의 머릿속에 엄마 쪽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이 USB는 미끼야. 진짜는 따로 있어. 엄마 낡은 성경책 맨 뒤 속지 안에 있어. 시연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시연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USB는 가짜예요. 가져간 사람이 빈 파일을 보고 있을 거예요. 진짜는 집에 있어요. 제가 갖고 왔어요. 시연이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오면서 성경책에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노인이 굳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시연이 주머니에서 접힌 쪽지도 꺼냈습니다. 엄마가 통장 안에 넣어뒀던 쪽지였습니다. 노인이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세란이가 준비해뒀구나. 역시 내 딸이야. 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제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오제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오제국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준호가 시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연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오제국은 그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제국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25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겨우 찾았더니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오제국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지?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어요. 오제국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오제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사고가 맞는 건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시연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제국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강철이 세란이한테 한 짓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아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시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엄마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시연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오제국이 25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강철은 원래 오제국이 어릴 때 데려와 키운 양아들이었습니다. 친딸 오세란보다 4살 위 양오빠였습니다. 오제국은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강철이 변했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오세란이 눈엣 가시였습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오세란 명의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처럼 꾸몄습니다. 오강철이 오제국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란이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오제국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처남 박기준이 법조계를 등에 업고 수사까지 막았습니다. 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요? 왜 엄마를 못 찾으셨어요?
오제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러 번 찾아갔어. 그런데 세란이가 내 연락을 받지 않았어. 시연은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두 사람이 25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다는 게 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제국의 목소리가 또 갈라졌습니다. 나를 원망했겠지. 그럴 만했어. 딸이 쫓겨나는 걸 막지 못했으니까.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원망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딸들이 위험해질까봐 숨어 살았던 거예요. 오제국이 시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다시 물기가 번졌습니다. 시연의 눈에 핸드폰이 들어왔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연락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때 오제국의 시선이 시연의 손에서 멈췄습니다. 손에 끼워진 반지였습니다. 오제국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게 세란이 반지냐?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끼고 사셨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오제국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세란아 아버지가. 오제국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세란이 태어나던 날 새긴 글씨야. 25년 동안 끼고 살았구나. 그 아이도 나를 기다렸던 걸까? 오제국이 한참을 그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시연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반지 하나가 25년의 거리를 건너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일어나 시연과 오제국 사이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순간은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타임 리밋 오후 5시였습니다.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연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일어섰습니다. 준호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시연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누군가 뒤에서 입을 막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시연이 발버둥쳤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시연아.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연아.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연이를 찾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뛰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신 거실로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시연이 사라졌어요. 오제국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즉각 일어섰습니다. 경호팀장, 경호팀장. 빨리 들어와. 복도에 대기하던 경호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오제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호팀 전부 풀어. 건물 CCTV 전부 확인해. 납치 차량 번호 잡아. 동시에 시연이 핸드폰 위치 추적해. 단 잡으러 가지 마라. 멀리서 지켜봐. 전부 찍어. 오강철이 뭘 하는지 증거로 남겨야 해. 경호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오제국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도식이는 이 작전에서 빼. 경호팀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제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식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위한 별도 라인이 오래전부터 따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걸. 오제국이 김도식을 의심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밤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요? 오제국이 준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도 좋아. 단 시연이 옆에만 있어. 오제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못해준 걸 내가 해줘. 준호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뛰어나갔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경호팀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됐습니다. 핸드폰 위치 잡혔습니다. 송도 공단 방향입니다. 경호팀장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시연아, 조금만 버텨. 검은 차가 공단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공장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타임리밋까지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꽉 쥔 채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옆자리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왔어요. 경호팀 특수요원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경호팀장이 붙여줬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행동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연아, 조금만 버텨. 창고 아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시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의자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강철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민준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눈을 꼭 감은 채로 누나, 민준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오강철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착하네. 내 엄마도 딱 저랬어. 무릎 꿇는 거 잘했어. 오강철이 가짜 USB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미 내 손에 있어. 이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오강철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 그 녹음 파일 들어보셨냐고요? 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친딸을 쫓아낸 거잖아요. 그러고도 25년을 버텼네요. 오강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오강철이 다시 웃었습니다. 귀엽네. 내 엄마도 그랬어. 끝까지 입 다물지 않았거든. 어떻게 됐는지 알지? 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용히 해. 시연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오강철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뭘 남겨뒀는지 곧 알게 되겠지.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 옆에 남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준호 또래였습니다. 시연아. 오강철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누구야 저 사람들은. 부하 셋이 달려들었습니다. 준호와 남자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남자가 부하 둘을 막아섰습니다. 훈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준호가 나머지 한 명을 맡았습니다. 오강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남자는 보통이 아니야. 준호가 시연에게 소리쳤습니다. 시연아, 민준이 데리고 나가. 시연이 민준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묶인 줄을 풀었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민준이 비틀거렸습니다. 시연이 부축했습니다. 남자가 부하 둘을 제압하는 사이 준호가 나머지 한 명을 밀쳐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셋이 창고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남자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골목 어둠 속 어딘가에서 망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강철은 몰랐습니다. 준호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시연이 준호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해? 준호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너 혼자 있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형 괜찮아요? 준호가 민준이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경호원이 준호에게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맞으셨네요. 입술 누르고 계세요. 준호가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시연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꽉 잡았습니다. 준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힌 채로 있었습니다. 검은 차 세 대가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한편 창고 안에서는 오강철이 USB를 열었습니다. 빈 파일이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빈 파일이었습니다. 오강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속았어. 그 계집애한테 속았어.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녹음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 오늘 밤 안으로.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자정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준호란 놈도 없애. 골목 어둠 속 어딘가에서 망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강철의 모든 말이, 모든 표정이 전부 찍히고 있었습니다. 오강철은 몰랐습니다. 시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강철이었습니다. 자정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민준을 죽일 거야. 그리고 이번엔 그 남자애도 없어질 거야. 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까지 끌어들인 거야. 준호가 시연 핸드폰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멈추지 마.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호가 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가. 내가 옆에 있을게. 보안이 유지되는 대형 병원 특실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복도를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준호 입술을 치료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별거 아니에요. 시연이 옆에서 바라봤습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었습니다. 이틀을 굶었던 거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시연이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체온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시연이 잠든 민준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고생했어.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한테도 이 말을 못했는데 민준이한테도 못 지켜줄 뻔했습니다. 그때 특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제국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오제국의 눈이 민준이에게서 멈췄습니다.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세란이를 닮았구나. 오제국이 민준이 옆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잠든 민준이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때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링거 때문에 얕은 잠이었습니다. 눈을 비비다가 낯선 노인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야. 엄마, 아버지. 민준이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제국 쪽으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오제국이 굳어버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가 시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제국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팡이를 경호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팔이었습니다. 작은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오제국이 엉엉 울었습니다. 78년 인생에서 처음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시연도 울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다시 빨개졌습니다. 경호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실이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25년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연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자정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정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복도를 지켰습니다. 준호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연이 민준이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제국이 시연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오제국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 너한테 잘해줬지? 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밥은 항상 맛있었어요. 가난했는데도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었어요. 오제국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게 세란이야. 남 주는 거 좋아했거든. 어릴 때부터.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자기 것은 항상 나중이었어요. 우리 먹이고 나서 남은 거 드셨어요. 오제국이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았구나. 25년 동안. 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가 있었으니까요. 오제국이 시연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래, 그랬겠지. 오제국이 시연 손의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반지, 세란이 태어나던 날 새겼어. 딸이 생긴 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 말을 새겼지. 세란아, 아버지가. 시연이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뜻이었어. 오제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버지로서 딸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이었거든. 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 뜻을 알고 있었을까요? 오제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25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은 거겠지. 시연이 반지를 손가락 위에서 천천히 돌렸습니다. 엄마, 알고 있었구나. 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오제국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연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엄마 성경책에서 찾은 거예요. 오제국이 굳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세란이가 준비해뒀구나. 오제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란이다운 방법이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이였거든.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쪽지에 써뒀어요. 때가 되면 열어보라고. 오제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 오제국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렀습니다. 시연이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해요. 시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그리웠던, 다시는 들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시연의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있는 힘껏 참았습니다. 녹음 속에서 오강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입 다물어.
세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예요. 오빠가 한 짓 전부. 오강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말해봐. 누가 믿어주나?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수사 막아줄 테니 걱정 마. 다 처리돼 있어. 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그리고 천안분도 잘 들어요. 내 딸들한테 손 떼는 날엔 이 녹음이 세상에 나갈 거예요. 그리고 반지 기억하지요. 세란아, 아버지가 그 반지가 증거예요. 녹음이 끊겼습니다. 특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걸 준비해뒀구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 이걸 들고 살았구나.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제국도 울었습니다. 준호가 창가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연이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김도식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기자들 준비시켜. 홀 세팅도 확인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노인네 병원도 알아뒀어. 혹시 모르니까. 시연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김도식은 아직 통화 중이었습니다. 시연이 발소리를 죽이며 특실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특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복도에서 비서실장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제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다. 시연이 굳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오제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됐어. 그래서 따로 준비해뒀지. 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도식이가 넘긴 정보는요? 오제국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전부 가짜야. 내가 흘려준 거거든. 김도식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오제국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걸. 오제국이 말했습니다. 오강철이 내일 아침 기자들을 불렀지. 나도 준비된 게 있어. 특실로 돌아온 준호가 조용히 복도에서 오제국을 불러 세웠습니다. 오제국이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시연이, 제가 지키겠습니다. 오제국이 준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시연이 좋은가? 준호가 굳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제국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 준호가 귀가 빨개졌습니다. 오제국이 준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부탁해. 내가 못해준 세월이 너무 길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오제국이 먼저 특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 준호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귀가 아직 빨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깊이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오제국도 옆 보호자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특실 안에 시연과 준호만 남았습니다. 시연이 말했습니다. 너 집에 가서 자.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여기 있을게. 시연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준호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연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새벽을 버텼습니다. 창밖으로 먼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리 샀어. 이런 날 줄 줄은 몰랐는데. 시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작은 액자였습니다.
엄마 사진을 넣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준호가 극적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을 때 꺼내봐. 시연이 한참을 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시연의 생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날 속에서도 시연이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준호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시연 쪽으로. 시연이 그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냥 기댔습니다. 준호도 그냥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였습니다. 오강철이 기자들을 소집했습니다. 대형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치매 노인이 사기꾼 손녀를 데려왔다고, DNA 확인도 없이 상속권 운운한다고 기자들 카메라가 단상을 향했습니다. 오강철이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홀문이 열렸습니다. 시연이 걸음을 내딛기 전 가방 안쪽을 살짝 만졌습니다. 준호가 챙겨준 액자였습니다. 엄마 지켜봐요. 그리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준을 데리고 들어섰습니다. 준호가 나란히 옆에 섰습니다. 손에는 진짜 USB, 그리고 손에는 엄마의 낡은 반지. 오강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휠체어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섰습니다. 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오강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휠체어가 홀 중앙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좌우를 지켰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향했습니다. 오강철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저 노인이 여기 왜 나타난 거지? 오제국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5년입니다. 내 딸이 이 사람한테 쫓겨난 지.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강철이 마이크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경호원이 막아섰습니다. 오제국이 시연을 바라봤습니다.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엄마 성경책에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홀 대형 스크린에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해요. 홀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강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예요. 오빠가 한 짓 전부. 오강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해봐. 누가 믿어주나. 그리고 박기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수사 막아줄 테니 걱정 마. 다 처리돼 있어.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엄마의 목소리가 홀을 울렸습니다. 내 가족한테 손 떼는 날엔 이 녹음이 세상에 나갈 거예요. 그때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창고 영상이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아니었습니다. 오강철이 시연을 협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조용히 사라져. 그럼 민준이는 돌려보내줄게. 내 엄마처럼 착하게 살아. 민준이가 묶여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준호가 맞으면서도 버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기자들 카메라가 일제히 오강철을 향했습니다. 오강철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야. 이건 전부 조작이라고. 오강철이 마이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경호원이 막아섰습니다. 오강철이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 노인이 치매야. 판단 능력이 없다고. 저 아이들은 내 아버지 손녀도 아니야. 어디서 데려온 애들인지도 몰라.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들이 시연을 향했습니다. 시연이 굳었습니다. 그때 오제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야.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사흘 전에 미리 채취해뒀어.
오제국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25년 준비 중 하나였어. 한시연 씨와 오제국 회장. 북의 유전자 일치. 확률 99.97%입니다. 오강철의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홀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제국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이 또 바뀌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세란의 차를 들이받는 검은 SUV였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남자가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제국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부하 직원이었어. 너한테 불만을 품고 내 약점을 찾으러 왔던 사람이야. 오강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만났지. 오제국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회유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자백했어. 모두 내가 시킨 일이라고.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끝냈습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했어. 홀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강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변조된 거라고. 오제국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본 파일이야. 감정 분석까지 마쳤어. 오강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가 사고가 아니었구나. 오강철이 한 거였구나. 다리가 풀렸습니다. 준호가 시연을 붙잡았습니다. 시연이 준호 팔을 꽉 잡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늘 그랬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순간이 있다고. 지금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새로운 파일이 떴습니다. 박기준, 검찰 고위직 재직 중 25년간 수사 은폐 및 증거 인멸 혐의. 관련 계좌 내역과 지시 문건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박기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제국이 박기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5년이야. 내가 25년 동안 모아둔 거야. 오제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희들이 내 딸을 죽이고 25년을 버텼겠지. 나도 25년을 기다렸어. 그리고 오강철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먹은 밥이 누구 덕인지 잊지 않았겠지. 오강철이 굳어버렸습니다. 홀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강철에겐 가장 무거웠습니다. 그때 홀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오강철 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기준 씨,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강철이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소리가 홀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2번 났습니다. 오강철, 그리고 박기준.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홀이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시연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경호원이 부축하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시연에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연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시연 손의 반지에서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세라나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은 양복 남자들이 화들짝 달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세라나, 미안하다.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딸한테 못한 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홀이 고요해졌습니다. 시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시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손 위에 자기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한데 포개졌습니다. 준호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경호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홀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25년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시연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오제국이 시연에게 말했습니다. 세란이가 돌려보낸 돈, 내가 25년 동안 따로 보관해뒀어.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와 함께 살 거야. 이제 더는 고생 안 시킬게. 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제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제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시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시연이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 안이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연과 준호가 엄마 묘지 앞에 섰습니다. 우산 하나였습니다. 둘이 함께 들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한참을 말없이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이제 억울하지 않아도 돼. 편히 쉬어. 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빗물과 섞였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우산을 더 기울였습니다. 시연 쪽으로. 시연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응. 넌 내가 왜 좋아? 잠깐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연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우산 위로 떨어지던 물방울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좋았어. 처음부터 좋았어. 이유를 찾기도 전에 이미 좋아하고 있었어. 내가 웃을 때도, 괜히 투정 부릴 때도,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을 때조차도 너의 모든 게 좋았어. 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빗속에서 작은 우산 아래에서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두 사람의 시간이 겹쳐졌습니다. 그날의 비는 멈추지 않았지만 그들에겐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첫 입맞춤이었습니다. 엄마 묘비 앞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부드러운 빗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웃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엄마는 딸들을 지키기 위해 평생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반지 하나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라나 아버지가 그 말이 25년을 건너 시연이 손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그 마음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